네, 얘들아 이제 이거 푸는 것도 푸는 건데 아시죠? 라이트쌤 복습 하셔야 돼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방정식에서 틀렸던 문제들. 자, 8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모양의 색종이를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올려놓고 지금 요 PQ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 그럼 이제 여기 사라진 부분이랑 새로 생긴 부분은 합동일 거고, 접힌 부분이 X축과 점 R에서 접했대. 그럼 요 R은 X축 위의 점인 거고, R이 원의 지름을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1대2로 내분한다는 얘기겠지. 그럼 R좌표 끝. 그리고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 PQR을 지나는 원의 일부분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 이 활골을 일부분으로 갖는 원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3일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있잖아, 이 P점이랑 Q점을 찾을 필요가 없고 X축이 접선이고 R이 접점이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 수선 위에 원반지름이, 원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이게 접선이고 접점이니까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 위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근데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에 원중심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새로 쓸 필요가 없어. 그냥 0,가 아니고 마이너스 1,3이 원의 중심이야. 반지름은 3이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명진이 어서 와. 책 가져왔니? 네. 근데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센시 단계에 똑같은 모양이 있거든.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방금 8번 풀었고 답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C2,4이고 반지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C가 X축과 점 A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죠. 자, 반지름 4인 거 체크하시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P 요거에 대하여 직선 PC가 원중심을 지나는 직선 PC네. 원 C와 만나는 두 점 중 선분 PC 위에 있지 않은 점 Q 라고 했고, ACP의 넓이가 BCQ 넓이의 2배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면적이랑 이면적이 2배 차이 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가 수직이고, 어떻게 좀 잡아줄 수가 있냐면, 일단 4,4가 좀 보이거든. 그 상태에서 이따 쓰자. 문제 좀 더 읽고. 끝났네. ACP의 넓이가 BCQ의 2배. 어쨌든 문제의 목적은 점 P의 좌표를 찾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일단 P점을 쓰자. 쓰세요.
자, t, 마이너스 t.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변수는 하나야. 두 개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점피가 두 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t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ACP 면적이 BCQ 면적의 2배라 그랬는데 지금 어떤 보조선을 좀 그려줄 수가 있냐면 PC가 만나는 점이 2개잖아. A, B, C, P, Q, R이라고 잡아주시면 AR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주각이고 이렇게 원주각으로 같아서 얘네 둘이 나비 모양 합동이야. 얘들아, 나비 모양 합동이랑 모래시계 모양 합동은 좀 구분을 해야 돼. 합동이란다. 닮음. 이 모래시계 모양 닮음하고요, 원에서 나비 모양 닮음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대응변 위치가 달라요. 알겠죠? 요거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얘들아, 이게 이등변이라서 사실 방향성이 크게 상관 있진 않네. 이게 각도 4개가 다 같네요. 그쵸? 어쨌든 얘 면적 K라 치면 얘 면적 K고 얘 면적 K겠다. 그치? 왜냐면 얘네 둘이 합동이어서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4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 T로 등식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쉬워졌어. PC가 8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식 쓸게요. 바로 제곱하자. 자, C가 2,4니까 제곱 갈게요. 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8t 4랑 16 20이니? 자,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근이 2개일 거야. 왜냐면 상수항이 이렇게 음수인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2개 나오거든.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P점 좌표도 이제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P1, P2라고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돼? 근데 어쨌든 P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뭔가 P1과 P2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안 써도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x 증분만 찾아가지고 루트 2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게. 뭐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돼? 문제 끝.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지. 오케이, 끝내자. 합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2 넣으면 플러스 88? 맞아? 어우, 계산 너 너무 안 되는데 오늘? 그러면 46 나오고 23 남나? 2루트 23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답은 2루트 46. 이렇게 문제 끝낼 수 있겠고, 조금 아쉽다, 문제가. 막 엄청 좋진 않네.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풀면서 문제 칭찬들 많이 했지? 얘는 살짝 아쉽네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이제 11번을 보시는데,
여러분 11번은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공통현 얘기하면서 좀 했던 얘기거든. 이거 여러분 OC 길이랑 PQ 길이만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랑 요 x 각도가 밝혀져 있으면 이 면적 s는 2분의 1 ab sin x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갖다 붙이면 이게 ab sin x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 이거랑 같이 뭘 배웠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못생긴 사각형이 와도 두 대각선의 길이랑 낀 각만 알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sin x의 2분의 1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근데 지금 11번 모양을 보시면은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뭐 해요? 직교하지 않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CO를 이어주고 PQ를 이어주면 이 공통현이 수직 2등분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각선 두 개만 찾으면 문제 끝난단 말이야. 자, 구해봐. 요 점 내가 H로 잡아줄게. 공통현하고 CO 구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 모양 나오면 내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여기 혹시 직각인가 꼭 봐야 된다 그랬지? 해보세요. 대각선이 직교면 사인 90도 1이니까 사인 값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아, 승현이 그래서 못 풀었구나. 저번 시간에도 공통현 헤맸잖아. 오늘 마스터하고 하자. 지금 우리 반은 대수 수업 다 듣지 않았나? 자, 지금 문제에서 C점 좌표 주고 이 원시 정체 다 밝혀줬거든. 요 반지름 4야.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 6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5랑 0,0이랑 길이 구해보면 5루트 2지. 그래서 일단 얘가 루트 50이고 16 플러스 36이 50은 안 돼가지고 여기가 직각은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PQ를 이어주면 어쨌든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이 되니까 이 문제의 넓이는 2분의 1 OC PQ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5루트 2 PQ 이렇게 끝내시면 돼. 그러면 PQ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PQ의 중점을 제가 H라고 나왔을 때 Q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저 직각 삼각형 두 개짜리를 이렇게 뒤집어 볼게.
내가 다른 방법도 오늘 하나 더 알려줄 건데, 잘 보세요. 이 정도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진짜 잘하던 거야, 애들. 여기 x 주고 여기 5루트 2 마이너스 x 주고 이 변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2번 쓰는 거지. 16 마이너스 x제곱 하나, 36 마이너스 예제곱 하나. 복잡해 보이지만 이 창이 사라져서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넘어갈 거니까 30이고 3, 루트 2분의 3이네. 되세요? 계산하면 뭐 2분의 3 루트 2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3 루트 2, 이 길이는 2분의 7 루트 2가 되는 거지. 되겠어?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탁탁 써주면 이제 이 QH의 길이가 나오겠지. 16 마이너스 4분의 18. 맞나? 32 마이너스 9, 2분의 23. 여기 루트 2분의 23. 되세요? 근데 요게 2배 해야 PQ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요게 PQ다. 돼? 그럼 약분하면 루트 2. 그래서 얘가 루트 46이야. 계산해주면은 루트 2, 루트 2 해서 2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약분되다 치면 5루트 23 해서 문제를 끝내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이 5번이고요. 괜찮아요? 얘들아,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공통변 나오면 그 공통변에 대해서 식을 써내는 거야. 이걸 중등기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고등기하에선 이런 방법도 있긴 해. 봐봐. 지금 원시방 정식이 이런 식으로 밝혀져 있으니까 전개를 쭉 해내면 (25, 25, 50에 16 넘어가서 34니? 가 되고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었잖아. 그치? 내가 왜 이렇게 쓴 것 같아? 공통현 한번 찾아보려고. 공통현. 괜찮아? 얘가 기울기 1이니까 당연히 PQ는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요 2분의 7루트 2라는 정보를 중딩 때는 기하로 했지만 이제 고딩 때는 요 0,0과 얘의 길이로 구할 수도 있는 거지. OH를 00 넣어가지고 요렇게. 괜찮니? 요게 조금 더 빠르긴 하죠. 2분의 7루트 2를 찾고 나면 여긴 6이랑 2분의 7루트 2로 피타고라스 썼을 때 여기가 바로 나오니까. 돼? 근데 이 모양도 못 다루는 건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 여담인데 니들이 이제 대수를 배우고 미적분 원을 배우고 점점 고등수학을 배울 거 아니야. 점점 기하적 능력이 떨어질 거야. 내가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지. 이거 면적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뜯어가지고 x14-x 써가지고 169-x제곱은 225-196-28x 플러스 x제곱 빼는 거, 그지? 그래. 수고했어. 이제 뒤쪽은 질문 없고, 개념 5번, 6번은 저번 시간에 좀 못해서 오늘 하기로 했거든? 자, 19쪽으로 와.
일단 특히 개념 5번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속달을 하면 할수록 문제풀이 속도에서 엄청 차이가 나는 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솔루션 1, 2, 3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써주시. 당연히 항상 셋 다 되진 않아. 자, 이거 이용한 풀이 처음 수업할 때 내가 접점 세팅, 접선 세팅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 이거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이용한 풀이 이렇게 세 개로 가져가시면 돼. 평소 연습을 이렇게 세 개로 하는 거야. 자, 갑시다. 근데 뭐 13번은 별거 없어요. 자, A, B에서의 접선 물어봤으니까 원 위의 점은 보통 이변수로 잡아주잖아. 한 번 넣어야 돼. 부탁할게. 자, 그 다음에 접선을 써요. AX 플러스 BY는 5. 그럼 기울기 구해보면 AX가 넘어가서 B로 나눌 거니까 가 되지? 얘랑 수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2가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2B 넣어주면 4B제곱은 B제곱이랑 더해져서 5가 되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문제에서 B제곱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 1이고 얘는 4야.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도 있겠냐면 자,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중심 원점짜리 원이 있는데 A, B에서의 접선을 그렸더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A, B가 이런 데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야. 아니 2로 가야 되는구나. A, B가 뭐 이런 데 있고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식을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5입니다. 루트 5구나.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2니까 그쵸?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하시면 똑같죠. 생각보다 짧죠. 이렇게도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A, B는 알겠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수직인 접선을 찾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 2짜리 접선을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m이 2지?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 2짜리 접선 두 개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뭘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위에 게 2x 플러스 5, 아래 게 2x 마이너스 5. 돼? 그러면 이제 얘랑 원의 교점을 찾으면 A, B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돼? 원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니까 이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5나 2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교점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아마 이 직선으로 하면 여기에 2가 나오겠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바뀔 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돼,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런 공부랑 이런 공부를 안 해 놓으시면 이제 실마 문제가 좀 막히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저랑.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쉽고, 자 15번 해봐. 15번. 이제 이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문제의 초점이 뭐가 봐. 문제의 초점이 접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니? 기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니?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걸 문제를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 저렇게 시작해야 될까? 당연히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이걸로 해보고 이 저풀이도 한번 해보고. 난 둘 다 보여줄게. 자, 하세요. 일단 해봐요.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있단 말이지. 접선을 x1x, y1y로 잡고 시작할지 아니면 mx 공식을 쓰고 시작할지 이제 선택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 원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는데 7,-1이라는 곳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접선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접선이 하나 나와요. 그치? 이 접선을 세팅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25인가? 그쵸?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m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대놓고 있거든? 얘들아, 보통 원 밖의 점이나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저 밖의 점을 항상 마지막에 대입하는 풀이가 되게 성행해. 오케이? 왜냐면 점 먼저 적용시켜놓고 접선 관련 지식을 쓰려면 잘 안 되거든. 여기다 7,-1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가지고 오고 넘겨서 제곱을 해보면 m을 구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로 나누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m은 뭐 구해질 수도 있고 안 구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되는 것 같거든. 그치? 그럼 m값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고 m값 하나가 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야. 뭐 답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림을 좀 잘 그린 게 여기 수직으로 보이지, 그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해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일단 기울기에 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실제 접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으면 접선이 두 개 만들어져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3을 넣어도 접선이 두 개 만들어져.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얘들아, 이 접선의 맹점은 뭐냐면 기울기가 m인 두 개의 접선을 세팅해 놓고 출발하는 거거든. 내가 이 접선이라고 세팅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접선까지 같이 세팅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지금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접선 두 개 중에서 y절편이 양수인 접선을 찾아야 돼? 음수인 접선을 찾아야 돼? 양수.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이 풀이가 완벽해진다고 했잖아. 그 다음 기울기 4분의 3을 대입하면 기울기 4분의 3짜리 접선 두 개를 동시에 찾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래에 있는 접선을 원하니 위에 있는 접선을 원하니.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 7,-1을 먼저 적용시켜 놓고 하는 거야. 그럼 접선 세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왼쪽으로 넘겨서 음함수를 써요. mx-y-7m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위치 관계를 쓰는 거지. 와 원점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7m 플러스 1은 5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요. 되세요? 이 풀이도 아주 괜찮죠. 오케이. 자, 보셨다시피 원 밖의 점을 먼저 적용시켜서 원직선을 세팅하고 나면 접선의 방정식 관련 지식은 쓰기 힘들어.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얘는 뭐니? 요 접점을 하나 세팅을 해가지고 접선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원방정식에 대입을 한번 할 수 있지. 맞아요?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방법인 접점 세팅, 접선 세팅 이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7,-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7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이렇게씩 하나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가지고 x1이랑 y1을 구하는 거야. y1이 7x1 마이너스 25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x1을 찾을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접점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 방법을 왜 알아야 되냐? 접점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계산해 볼게. 49,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5 곱하기 2니까 14 곱하기 25x1이지. 계산 안 해. 그 다음에 25제곱인데 25가 넘어올 거니까 24 곱하기 25 이해되냐? 25가 25개 넘어오면 25가 24개. 이 상태로 25로 다 약분을 해. 아니 50으로 약분을 해. 착착 7 착착 12. 그럼 3, 4, 10이니까 x1이 몇 나와? 3하고 4 나오지. y1 구해보면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3. 그래서 여기 4,3하고 그 다음에 여기 3,-4가 구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기울기 물어봤지. 얘 기울기는 7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 그 다음 얘 기울기는 4 빼기 7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자, 이거 별표 쳐라. 왜냐면 이렇게 딱딱딱 세 개의 풀이가 다 되는 경우 쉽지 않아. 이거 문제 진짜 잘 만들었다. m을 근과계수의 관계로도 구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도 되고 실제로 접점좌표 찾는 식도 인수분해 되고 이런 예제는 좀 흔하지 않거든요. 요거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리는 문제 연습하기로 아주 좋네요. 이 책이 되게 성의 있게 잘 만들어 놨다. 아우 마음에 드는데. 됐어요? 아주 좋은 예제였던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두 문제 풀고 쉴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의 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 L이 있다. 그럼 당연히 OA랑 O'B는 보조선으로 쓰일만 하지. 직각, 직각. 다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요 길이. 자,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반지름 3하고 반지름 5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가 지금 9라는 걸 알아. 그러면 어떤 보조선을 이용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냐면 작은 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럼 이 길이가 3, 2가 되거든. 그리고 AB의 길이는 당연히 뭐랑 같겠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직각삼각형 하나만 분석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답이 81-4 루트 77이야. 그래서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문제는 이렇게 모양을 외우시는 거고, 외운다기보단 적절한 수선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공통 내접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7번을 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 C1, C2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L을 그을 때 접선 L이 제 2사분면에서 원 C1과 만나는 점을 A. 자, 수선. 그 다음에 제 4사분면에서 원 C2와 만나는 점을 B. 수선.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당연히 원점 지나 보이는 건 우연이야, 얘들아. 알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항상 작은 원의 중심에서 원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나 큰 원의 반지름의 연장선 위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거야. 자, 이렇게 반지름 연장해서 작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 2.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A, B의 길이는 얘랑 같고요. 직각삼각형은 중심 간 거리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은 2니까 이 전체 길이는 3이고 원 중심 간 거리는 0,2랑 0,-4를 이용해서 6인 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1대 2니까 여기는 루트 3배 3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끝내셔도 되고 36-9를 하셔도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루트 3. 안 어렵죠? 오케이. 여러분 뭔가 원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는 행위는 있잖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기하로 문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18번은 숙제고요. 자, 넘겨서 23쪽에 개념 5번, 개념 6번 한 문제씩 풀어볼 건데 쉬는 시간 갖고 와서 합시다. 자, 1시 30분까지 쉬세요. 자, 앞으로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음함수로 정리되어 있을 때가 많을 텐데 그래, 평행이동 먼저 하자. 아니 뭐 이게 설명할 게 있나? X로 A만큼 Y로 B만큼 가고 싶으면 그냥 뭐 요래 생긴 거지 뭐.
그지? x, x-a, y에 y-b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기본은, 오늘 글씨 진짜 안 써진다. 뭐 4개지. x축 대칭이동이랑 y축 대칭이동이랑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이랑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동이랑 x축 대칭이동은 y 부호 바뀌는 거고 y축 대칭이동은 x 부호가 바뀌는 거고 원점 대칭이동은 두 변수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되고 y는 x 대칭이동은 x랑 y 자리 바꾸면 되고 맞죠? 이걸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추가해 드렸었냐면 이거 먼저 해야겠다. x는 a에 대한 대칭이동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나? 어떤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x축이 수직인 직선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켜. 그럼 뭐 이런 점은 대칭이동의 결과 여기에 맺힐 거고 뭐 이런 점은 대칭이동의 결과 이런 데 맺히겠지. 요 함수식 뭐였니? 일단 y좌표들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도 y의 변화는 없어요. 혹시 여기 기억나세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왜냐면은 라이트쌤 같은 난이도 풀 때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자, 대칭축의 2배에서 x 빼는 거야. 대칭축의 2배에서 x 빼는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요새 너무 핫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x는 a가 있으면 여기 x, y가 있단 말이야. 그럼 대칭 이동된 점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내가 x', y라고 적어보면 어차피 y, y는 같으니까 이 x'을 찾기 위해 x'과 x의 평균이 a입니다 이용한다고. 그럼 x'은 2a-x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고 있는 게 괜찮아. 대칭축의 2배에서 빼는 거야. 쌤, 그럼 점대칭 이동이랑 함수 대칭 이동이 같습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이미. 평행 이동 방법은 좀 달랐지만 대칭 이동 원리가 같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y는 b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는 그림은 내가 오른쪽에 그릴게. 자, 여기 fx, y는 0이라는 원래 도형이 있을 때 y는 b라는 y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림은 이렇게 되고 얘 함수식은 뭐다? x 좌표값들은 변화가 없어서 얘는 안 변하고 y만 대칭축의 2배에서 빼기로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y는 x제곱 플러스 5야. 6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가 y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할게. 근데 얘가 y는 y는 뭐 2야. y는 2야. 그러면은 요 대칭이 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 y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4-y를 대입해요. 4-y. 명정히 봐야 돼. 4-y를 대입해. 그럼 봐봐. 이런 식이 돼.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 4를 빼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함수식이 이렇게 돼. 그럼 너희들이 이 두 개의 표현을 보고 얘네가 대칭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y는 b에 대한 대칭이동이 되어 있는 함수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더 해봐. 두 함수를 더 해봐요. 어떻게 돼? 이 두 식을 더하면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고 4만 남지. 근데 잠깐 뭐가 좀 이상하다. 4만 남죠. 맞아? 이 두 함수식의 평균값이 축이라 그랬어. 이거 기억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살짝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지금 음함수로 배우지만 y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이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이 함수식은 2b-y는 fx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함수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y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요. 2b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b-f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식의 특성을 먼저 공부해 놓는 거야. 우변끼리 더해서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면 두 함수식의 합의 평균이 축이다. 근데 따로 안 써도 돼. 왜냐면 방학 때 내가 이거랑 이거 관련 얘기를 엄청 디테일하게 너네들한테 이론 노트에 써줬어. 갖고 있어? 근데 오늘 영상 보내줄게.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자기가 이론 노트에 썼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썼던 거 사라진 분들은 이론 노트 다시 만들어놔요. 다음 주부터는 이론 노트를 갖고 다녀야 돼. 오케이.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뭐냐면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이동. 봐봐. 이것도 우리가 두 번째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 잘 봐. 여기 x, y가 있어. 그리고 대칭의 중심이 될 점 a, b가 있어. 그럼 x, y가 a, b에 대해 대칭이동이 되면 x, y가 a, b까지 가는 거리와 방향만큼 한 번 더 가서 x', y''이 되는데 얘를 찾는 식이 뭐라고? 얘네 둘의 평균은 a입니다. 그걸 열심히 풀면 어차피 얘가 뭐야? 2a-x가 돼. y와 y''의 평균이 b입니다. 이거 열심히 풀면 여기 결국 뭐가 돼? 2b-y가 돼. 그래서 얘도 그냥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에서 2배 해가지고 제일 빼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거든. 그럼 이게 함수여도 똑같단 말이야. 이런 함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식이 이렇게 돼.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여기 f x, y는 0이 있는데 내가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봐봐. a, b를 마치 원점처럼 느껴봐. 오케이? 얘를 먼저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넘어와? 이렇게 넘어오겠지. 그럼 이 함수식의 f 2a-x, y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y축의 수직인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탁 시키는 거야.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y가 변하고
맞아? 이렇게 축 대칭 이동이 2번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돼. 괜찮아? 요거랑 라스트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4번 선이. 근데 이건 직선이 y는 x나 y는 b나 x는 a처럼 x축이랑 45도를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직선, 이런 특별한 직선이 아닌 이상은 도형을 직접적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은 없어. 점만 배워, 점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이 X'과 Y'을 찾는 원리만 배워, 원리만. 알겠어? 예를 들어 원을 평행 이동시키고 싶다,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원 중심만 가져오면 되고,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를 가져오면 되고,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를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3개나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야.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2개 가지고 올 때는 꼭지점이랑 나머지 점 하나. 3개 가지고 올 때는 아무 특징 없는 점 3개.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니네들이 나랑 조건 2개를 외우기로 했거든? 이건 말로 알고 있어야 돼. 보통 다른 교재에서 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써놓는데 나는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렇게 쓸 거야. 수직을 먼저 쓰세요. 봐봐.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을 하면 이 직선이랑 수직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래서 얘는 a분의 b. 이렇게씩 하나. 그 다음에 중점을 찾으면 x 더하기 x 프라임분의 2고 y 더하기 y 프라임분의 2다? 그치? 근데 지금 니들이 보기에 이 두 점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니? 이 직선 위에 있지?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저기다 대입한 두 번째 식 하나. 근데 이걸 외우는 건 아니라고. 내가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식을 2개 세울 수 있구나. 이렇게 끝내야 돼. 알겠어? 요 내용만 잠깐 보자. 28쪽 개념 6번. 점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점점 증가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요. 규칙성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내가 규칙성을 찾을 때 어떤 순환하는 구조를 찾으려면 이 순환되는 최소 마디가 내가 수학 문제에서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순환 마디가 이게 최대 6개까지밖에 안 돼요. 오케이? 이건 출제하는 사람도 순환 마디를 7개, 8개로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 알겠어? 이 자연수의 신비라는 게 있거든. (2857이었나) 순환 마디 6개 이상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내가 규칙성을 찾는데 점들의 절대값은 증가하지가 않아. 어디가 도는 것 같아. 근데 규칙이 잘 안 보여. 그래도 7번째까지는 해봐야 돼. 순환 마디가 6개인지 확인하려면 7번째 항을 찾아봐야 되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3,2가 여기 있어요.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맺히고 얘가 P2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 다음에 P2를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P3. 자,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 다음 P3를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P4.
그 다음에 P4를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원래 점으로 돌아오고 얘가 P5랑 같겠다. 그러면은 4개짜리 순환 규칙이네, 그지? 문제에서 P6, P7, P10을 쭉 찾아가지고 P49 구하라 그랬는데 49라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니까 얘네들과 같은 그룹이에요. 답 3,2 5번 되죠? 자, 12번 해봐라. 이거 니들 잘하는 거다. 아, 근데 명진이 시험 대비가 좀 걱정이네. 외고 시험지 봤는데 너무 어렵던데, 거기. 외고, 작년 건 아니고. 그래, 그럼 갖고 와봐. 갖고 와. 그 이제 50분 안에 풀라고 내는 시험지가 아니니까. 이거 풀고 그것도 좀 보자고. 이 라이트센에서 어떤 거 풀었었는지. y는 x가 이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제 p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요 b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6,4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 p의 길이를 b'p로 만든다. 그럼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여기 있을 때 AP, B'P도 최소, AP, BP도 최소. 그래서 문제는 36 플러스 4 해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 되지? 라이트 센에서는 이런 거 풀었어, 얘들아. 여기 예를 들어 1,5가 있고 여기 6,2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Y축 들렸다가 X축 들렸다가 B로 가는 최단거리 찾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들르는 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키는 거지. A 한번 이동시키고 B 한번 이동시켜서 요렇게 일직선, 여기에 P가 있을 때 여기에 Q가 있을 때 B', Q, Q, P, P, A 프라임도 최소가 되고 A, P, P, Q, Q, B도 최소가 된다. 기억나실 거고. 넘기세요. 자, 개념 5번은 우리 저거 내가 이거는 이제 보통 수업은 안 하는데 우리 이거 외우자. 우리는 아무래도 좀 심화반이니까 이거 하나 외우세요. 쌤, 원리가 뭐예요?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원리가 아니고 이거는 기하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수학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공식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는 위배되지 않은 정의잖아. 정리들이잖아. 그럼 난 저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이렇게 지나가잖아. 여기 1사분면 위에 점 하나를 잡아보는 거야.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지. 이만큼 갈 거니까. 그치? 그럼 지금 긴 길이가 x고 짧은 길이가 y니까 여기가 y고 이 긴 길이가 x가 된다고. 그럼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돼?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리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공식화된 정리들을 쉽게 알려드린 게 대수에도 있었죠. 서 있으면 불편해서 바뀌고 누우면 안 변한다 기억나세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느낄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뭐 풀어보냐면 13번 해봐. 13번.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했어? 봐봐.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줘볼게. 원래 이렇게도 공부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1,3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할 직선이 필요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켜. X축 대칭 이동 얘들아 있잖아. Y에 마이너스 다는 거 맞아. 맞는데 그냥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되죠? 얘가 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1 넣고 3 넣어서 M값 구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딱 접었을 때 몇 컴마 몇? 1,3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직선을 냅두고 이 점을 X축 대칭 이동 시켰다가 Y축으로 1만큼 올려주면 원래 직선이 지나는 거 아니겠어? 내 말 이해했지? 그럼 봐봐.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딱 시키고 Y축으로 1만큼 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든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축 1만큼 든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저게 틀렸나? 아우 힘들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만큼 든 다음에 이거 위험하다. X축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머리야 이래라. 잠깐만 기다려. 안 되겠다. 이거 Y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야 된다. 직선이 올라가서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마요. 직선 옮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을 1만큼 들어가지고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1,3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 입장에서는 대칭 이동이 된 다음에 한 칸 내려와야 돼. 이거 위험하다, 알겠지? 어우씨. 근데 이렇게 해봐야 또 안 되는 것도 알지. 그래? 얘들아, 14번도 해. 14번도 해봐요, 지금. 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했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쓸게. x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축이 접했어. y축이 접하면 원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에요. 얘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n-1,2에서 이 n-1은 이 반지름과 연관이 있긴 있는데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그래서 m값은 4거나 마이너스 2야. 자, 이렇게도 푸시고 반드시 기하적으로 느껴보려고 또 노력해야 돼. 대신 원 중심만 좀 가지고 놀게. 자, 원래 2,-1이 중심이었어. 근데 얘를 x축에 대하여 접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을 윽 했더니 y는 x 대칭 이동이네. 쏘리.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놓고 얘를 윽 했더니 y축이 접했다는 거잖아.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원이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이쪽으로 가서 y축이 접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서 y축이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만큼 가야지 y축이 접할 거고 여기서 4만큼 가야 y축이 접하겠지. 그래서 평행이동량은 마이너스 2랑 4야. 이렇게도 해보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됐고, 자, 개념 6번 우리 별표 하나 치자. 내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해. 특히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근데 미안하지만 출제율이 낮아. 확실히 낮은데 이거 나오면 애들이 많이 갈려. 이거 잘 좀 공부해보자. 수직 조건, 중점 조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 16번 해봐. 일단 가볍게.
자, 보자. 이 직선 y 넘겨주면 2x-2여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이제 이런 데 있어. 근데 사실 이런 관계를 살피지 않아도 그냥 A점 좌표를 내가 A, B라고 주면 식을 두 개 쓸 수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수직 조건. A, B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다. 그럼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2가 이 직선 기울기 2니까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어서 A 플러스 2B는 3. 그 다음에 중점이 어디를 지난다? 대칭의 중심이 되는 선을 지난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A-1,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두 배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2A-B는 8. 얘랑 이제 연립을 하는 거지. 두 배에서 가지고 올게. 빼면 마이너스 5B는 2.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 요거. 마이너스 5분의 2를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넘어와서 5분의 15 플러스 5분의 4, 5분의 19. 답을 내긴 낼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공부. 알겠지? 그냥 계산 연습만 하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5분의 19면 몇이냐? 한 3점 몇 되는 건가?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점이. 그치? 봐봐, 얘들아. 내가 직선 넣으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맨날 강조하거든? 이거 기울기 2고, 이거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얘들아, 기억나? 기울기가 1보다 커. 그럼 x증분보다 y증분이 긴 거고, 기울기가 1보다 작아. 그러면은 y증분보다는 x증분이 긴 거지. 그럼 기울기가 2다라는 건 x증분과 y증분이 2배 차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어도 x증분이랑 y증분은 2배 차이. 기억날 거야. 이거 어떻게 푸냐면, 나는 이렇게 해요. 이 기울기 2짜리 직선이랑 점이랑 거리를 찾다 보면 항상 루트 5가 등장해. 이게 4 플러스 1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 기울기가 2여서 2분의 1이든 기울기가 1이어서 2든 루트 5가 항상 등장하게 돼 있어. 얘랑 점비랑 거리를 구해. 오케이?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루트 5랑 연관이 있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마이너스 1이랑 2 여기다 넣으면 위에 마이너스 6 절대값이지. 그럼 이게 6 루트 5 오버 5다? 여기가. 근데 우리가 기울기 2짜리나 2분의 1짜리는 1대2 대 루트 5라는 관계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잡아보면 이 짧은 y증분이 5분의 6이고 여기가 5분의 12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서부터 5분의 24만큼 더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5분의 24만큼 더해져가지고 5분의 19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서 5분의 6만큼 떨어지고 또 5분의 6만큼 떨어질 거니까 이 2에서 5분의 6만큼 두 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2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내 말은 이런 게 공부 아니겠냐고. 저는 그 계산 연습이지. 아시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기울기 2분의 1, 2, 기울기 1, 마이너스 1, 기울기 3, 3분의 1. 그쵸? 이해되실 거고.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아주 괜찮겠죠. 물론 이거 할 줄 아는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17번도) 해보세요. 17번도 괜찮네요.
이거 풀고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뭐 할 게 없다. 승혁 벌써 다 했어? 얘들아 방금 두 번째 풀이 이해됐니 다현아? 그래. 자 가자. 좌표평면 안 그릴게.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이것도 니네 느껴봐라. 2,3이 여기다 쳐. 너네 그림이 늘면 늘수록 좌표 축은 방해가 돼. 알겠어? 4,-1이면 두 칸, 아래로 4칸. 이렇게 느껴서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그럼 AB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L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자, 기울기도 바로 보여. 마이너스 2분의 4거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중점 지날 테니까 2와 4의 중점,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 찾아서 3,2를 지나도 그냥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이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면적이 요만큼이네. 됐죠? 뭐 틀렸냐? 3,1이네. 어쩐지. 그럼 이렇게 지나니까 더 쉽다. 3,1 지나면 기울기 2분의 1 느낌을 금방 줄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잖아. 여기 1, 여기 2분의 1. 답 1번. 뭐 원래는 X 절편이랑 Y 절편 찾아 그려야겠지만 계속 그려가면서 하시는 거야. 자, 숙제. 26쪽 1번부터 자 31쪽 18번까지 그냥 이렇게 써드리면 되는데 지금 보면 승혁이는 뭐 할만할 것 같고 지금 명진이랑 다현이가 앞에가 좀 안 풀려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오늘 같이 푼 문제들 집에서 다시 풀어보시고. 너무 일찍 끝났는데. 근데 할 게 없어. 가? 수고했어.